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주 초반과 주 후반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 보이던 지수는 주 후반 들어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안에 갇힌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금요일장에서 소폭이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해졌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것은 환율의 흐름이었죠. 달러 약세 흐름에 달러원 환율은 1,1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 원가량,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2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서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던 금요일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기술주들이 하방 변동성을 키워갔고 틱톡과 위챗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투심에 부담을 줬는데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을 가져다줄 요인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번 주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서 이슈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라클과 월마트 등이 참여한 틱톡 미국 사업에 대한 인수 방안을 승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안에 대해서는 보안은 100%가 될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염려를 해결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새로 설립될 틱톡 글로벌은 미국 측이 50% 넘는 지분을 갖게 될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합의에 따라 상무부가 발표한 위챗과 틱톡 다운로드 금지 방안 시행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상무부는 일명 블랙리스트 기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중국과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끊어서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한 기업들이 해당되는데 구체적인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임박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 주주총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시장은 테슬라의 배터리셀 직접 생산과 배터리팩 가격 절감, 그리고 수명이 긴 배터리 기술 등 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는데요.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발표 내용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일에서 29일 사이에 1차 지급됩니다. 정부는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22일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 같은 지급 스케줄을 정했는데요. 4차 추경의 통과를 전후로 지원금 대상의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며 별도의 서류 없이 명시된 신청 기한 안에 접수하면 추석 전에 수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8% 하락하면서 27,657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확인하시죠. 네,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12% 하락세로 3,31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1.07%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1,793포인트로 금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인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1,300만 원 위에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0.26% 상승으로 1,323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4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0.1%가량 하락세 이어가면서 45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 흐름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샌비트 타임존이 2.9%,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세고도 1.95% 하락하면서 3,48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인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더리움 에메랄드가 15%가량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0.5%가량 조정세,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0.5%가량 소폭의 상승으로 57,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중 갈등과 기술주 불안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짚어봅니다. 기술주가 3주째 하방 압력 받으며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변동성을 일단락짓기 위한 핵심 조건 알아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까지 내려오며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개선 전망 짚어봅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임박한 상황에서 예상 시나리오 점검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제로금리 장기화를 발표하고 또 비교적 양호했던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미국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 상승에도 제한을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주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일단 소폭 주간 기준 상승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양봉보다는 음봉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실질적인 전주 대비 지수의 상승은 있었지만 그 움직였던 모양새는 그다지 긍정적인 흐름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 뭐니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지난주 가장 기대를 걸었었던 FOMC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면서 다소간의 안도 랠리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은 좀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보다는 조금은 더 공격적인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그 전망치에 기대치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지속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상승을 제한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부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핵심 요소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그렇게 크게 변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재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 우리 시장 내 고객 예탁금, 실질적으로 IPO가 상당 부분 큰 폭의 IPO가 있었던 뭐 지지난주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최대치 고객 예탁금 63조 원 수준까지 올라갔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약 55조 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 근데 그 55조 원이 실제로 연초 대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고객 예탁금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시장 내 대기 자금이 상당히 풍부하게 그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여전히 시장에 어떤 그 우상향 방향 내지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 시장 내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경기가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사실상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면 이제는 경기 바닥에 대한 어떤 그 확신 내지는 경기 바닥은 확인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경기 개선의 폭, 경기 개선의 속도에 이제는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소간의 경제 지표 부분들 전달 대비해서 지난달 대비해서 이 3개월 전 대비해서 2개월 전 대비해서 점차 그 개선의 폭이 상승의 속도가 조금은 좀 둔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는 시장 내 큰 모멘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역시 마찬가지겠죠. 기대감은 여전히 잔존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상용화와 관련된 부분들, 조금은 좀 빨라질 것 같으면서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져 가고 있는, 지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호재임에는 분명한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크게 소위 말하는 서프라이즈성의 모멘텀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시장 기대치에 충족하는 소위 말하는 안도 랠리가 나타나는 정도의 수준의 모멘텀에 그친다라는 부분. 지난주에 있었던 그리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시장 내 호재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 부분은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지속된다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주를 근간으로 해서 조금 좀 안정화 기조에 거의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조만간 다가올 추석 연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유로존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더라. 지금 현재 시장, 포모라는 지금 내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상승장에 편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안감 한 가지와 지금 현재의 상황, 밸류에이션에 대한 불안감, 소위 말하는 실적이 앞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 내 상당 부분 서로 간에 팽팽히 투자 심리의 입장에서 서로 간에 맞서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 3주 연속 기술주들의 어떤 그 주간 기준 하락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의 호재와 악재들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주중 내내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3대 지수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틱톡과 위챗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시장이 부담을 느꼈고 또 기술주의 하방 압력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뉴욕 증시입니다. 두 가지였죠. 첫 번째,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 이에 따른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일. 우리나라는 다들 알고 계시죠?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주에 목요일이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워낙 시장이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그렇게 큰 변동성 내지는 우려감 부여되진 않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왔었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콜옵션 매수에 대한, 콜옵션 매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좀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시장이 지켜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 좀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상승 전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일단 다우지수 0.88% 하락, S&P 500이 1.1%, 나스닥이 1.1%의 하락세.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술주들의 변동성을 놓고 시장은 포모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나타나고 있는데, 포모, 지금 현재 상승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면 영원히 동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반대편에는 소위 말하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 소위 말하는 높은 PER, 이 부분들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서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이렇다 할 시장 내 모멘텀 없이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내 가장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 두 가지였죠, 지난주. 일단
뭐 주말에 금요일 시장 이후 주말에 어쨌든 그 우려감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어떤 그 시장 내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부분이었습니다. 위챗과 틱톡에 대한 제재. 지난 주말부터 사용 금지, 그리고 다운로드 금지. 이 부분이 지난 주말에 바로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일요일 어제였죠. 어제 이제 더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이 급격하게 일주일 연기한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하락 부분을 다소간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 불안감이 다소간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주말 사이에 하루아침에 조금 좀 변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 부분은 이번 주 상당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냐, 갈등 완화냐, 이쪽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그들의 투자 전략 상당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악화 부분에서 갈등 완화 부분으로 그 일주일 연기된 사이에 과연 어떤 부분 어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방향성이 어떤 쪽으로 자리를 잡을까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 적자가 좀 확대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 돈으로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 분기 사상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전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50% 정도 이상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 그들의 미국에서 수출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서비스 수출 상당 부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따른 서비스 수출의 제한, 한계 이런 부분에 봉착을 하면서 서비스 수출이 발목을 잡혔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경상수지 적자 만들어냈다. 사상 최고치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다소간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백신 생산과 관련해서도 시장 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말까지 1억 개. 근데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이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2회 접종을 생각을 한다라면 1억 개를 생산한들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고하고 있는,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수량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 시장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어떤 그 움직임이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이 부분 연속 성산해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 시장의 주변 환경 부분이 그 사이에 변화된 것은 무엇이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변함이 없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조만간 다가오게 됩니다. 3분기 실적이 지금 PR이 높은 종목들, 소위 말해서 뭐 테슬라를 예를 든다면 테슬라의 PR이 800배가 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800배, 이 PR에 대한 시장에서의 PR에 대한 수긍이 있기에는 의문이 계속해서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실적의 상승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점. 근데 실적의 상승보다는 실적의 둔화 내지는 실적의 조정,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버블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그 버블은 붕괴 우려가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금 현재 높이 올라가 있는 PER, 이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적의 상승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이 바로 변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3분기 실적 시즌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변화가 없는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은 변화가 없죠.
유동성 장기화, 그리고 지난주 9월 FOMC에서 초저금리 상황, 최소한 2024년까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화 요소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초저금리의 장기화 시그널을 시장 내 계속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고성장주와 소외주,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 중심의 PR 중심의 어떤 그런 접근, 그런 속에서 어떤 그 경기 민감주들, 소외주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기술주들이 계속 어떤 그 변동성을 줄여들기 위한 모멘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무래도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 회복이 지금 현재 경기 회복 바닥 통과를 했다라는,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의 전환, 이에 대해서는 시장 확인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거기서 모멘텀이 제일 크게 나타나죠. 항상 시장 모멘텀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V반등을 만들어냈고, 그러면 V반등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경기 확장의 속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그 속도 부분은 다소간 둔화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 실적 개선의 발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조만간 다가올 3분기 실적 시즌, 아직 조금 좀 이른 감이 있겠습니다만은 추석 연휴 지나고 바로가 되겠습니다. 10월 초 이제 그 실적 시즌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둔화되어질지, 이 부분이 아마도 뭐 경기 민감주도 마찬가지, 소외주들도 마찬가지, 기술 대형 성장주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3분기 실적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있죠. 내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부터 미국 의회가 실질적인 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21일부터.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합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시장 내에서 지금 예상되어지는 그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들도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였죠. 이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는데, 물론 주말인 점을 좀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점차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의 변동 또한 여전합니다. 게다가 미중 간의 갈등, 일주일이 미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는 부분들도 함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 좀 어떤 이슈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우리나라 내부적인, 대내적인 코로나 이슈는 다소간 좀 안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일단은 큰 변동성으로부터는 조금은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방향성 부분이 되겠죠. 우리 시장이 지난주 마감한 이후에 금요일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었다라는 점. 말 그대로 위챗과 챗봇에 대한 그 사용 금지 발표, 그리고 다운로드 금지 발표. 하지만 하루 만에 이 부분이 뒤집히게 되면서 일주일이 연기가 되어지면서 이번 주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기술주들의 안정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지난 주말 역시 나스닥 지수 1.07% 하락을 하면서 실질적인 시장 내 기술주 변동성의 지속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의 경우 역시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역시 한 0.5% 정도 하락 상황이 연속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 전략 면에서는 신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3분기 실적 시즌의 임박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을 무마시키기 위한,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장 내 전제 조건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균형이 모색되고 있다. 주요 관심사항이 이제는 소외주들과 저퍼주, 금융주 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대선 이슈가 조금 지난 주말 들어서 많이 좀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간에 어떤 그 지지도의 변화가 좀 최근에 좀 감지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선거 관련 노이즈들 그리고 시장 내에서는 이제 그 10월 증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미국의 대선이 10월 글로벌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대선 관련 시나리오들이 이제 본물을 이루게 될 거라는 점. 근데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 후보의 불확실성보다는 시장은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안정성을 조금은 더 높이 사고 있다,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를 근간으로 해서 어떤 그 시장 내 여론 지지도의 변화율 계속 좀 봐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 역시 이 대선 주자들의 어떤 그 지지도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이벤트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제 오늘 우리나라 8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죠. 여기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는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 부분 큽니다.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의 어떤 그 변화, 그 가격이 긍정적인 그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매 내지는 매매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야 될 텐데 기존 주택의 이제 그 판매 지표 내일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22, 23, 24일, 22, 23은 이제 그 하원에서 증언 발표가 있고요. 24일은 상원에서 증언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그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난주 FOMC를 발표한 이후 성명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파월 의장의 안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으로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겨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파월 의장이 얘기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오히려 추가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의회에 상당한 압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미국 내 가장 큰 이슈 내지는 이벤트는 지금 5차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관련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파월 의장조차도 지금 현재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일단 지금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그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피력할 정도로 지금 이제 절실한 경기 부양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PMI 지표가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수요일 날 PMI 지표 그리고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22일 화요일 오후 4시 반경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수요일 새벽 5시 반이 되겠습니다. 그때 배터리 데이 컨퍼런스 인터넷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관심 가져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기술주가 3주째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가 과연 언제 반등할 것인가가 시장의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예측하는 의견도 있는데 앞서서 이제 기술주가 좀 안정을 찾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예, 뭐 지금 현재 일단 기술주 3주 연속 하락이죠. 그 배경.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증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 경제 지표가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 개선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 속도의 둔화에 시장은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의 둔화는 곧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은 차익 실현 매물의 증가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고 PER, PER이 100배, 200배. 이 부분은 개선세, 상승세, 상승 속도가 상당 부분 빨라야만 높은 PER이 인정되는, 높은 PER을 소위 말해서 인정하는 그런 시장,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될 텐데 개선 내지는 상승의 속도가 둔화되어진다라면 높은 밸류에이션, 높은 PER을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입니다. PER이 떨어져 가는 그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주가의 하락이거나 아니면 실적의 개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주가의 하락이 아니죠. 실적의 개선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시장은 상당 부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에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와 경제 지표는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자신감, 확신, 그리고 초저금리는 앞으로 최소한 3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그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일단 기술주의 조정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일단락되기 위한 조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것,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되겠죠. 미국 의회에서 오늘부터 이제 그 다시 개원이 되는 미국 의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지금 공화당의 눈높이는 3천억 달러까지 내려갔고요. 민주당은 여전히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초당파 의원들은 지금 1조 5천억 달러 내외의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백신 개발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어지고 안정성이 입증이 된다라면 지난주에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안정성의 문제가 그만큼 크게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3임상에 지금 글로벌하게 들어가 있는 3임상 물질군들 7개 정도로 압축이 되죠. 분명히 이 중에서 하나, 2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여전히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백신 개발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이냐,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 점차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 부분 디테일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방향성이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나 틱톡과 위챗 과 관련된 부분들. 지지난주에 화해 이슈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틱톡, 위챗 일단 중국의 어떤 그 반응 자체는 상당 부분 좀 조용하게 좀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기술주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기술주에 어떤 그 편승하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나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우세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구하시면서 저퍼주, 경기 민감주, 소외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단 3분기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는 종목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바닥 통과가 아니라 개선 속도, 상승 속도에 관심을 가져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또 유동성 지속에 관한 부분들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환율의 변동이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원달러 환율 116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맞물려서도 국내 시장의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시장 내 환율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시장이 환율 시장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요, 환율의 변동성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일단 아래 방향이 됐건 윗 방향이 됐건 큰 폭의 움직임은 시장이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200원을 넘어섰던 환율 1,100원, 1,16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두 개 항상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환율 하락 그리고 환율 상승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원화의 절상과 원화의 절하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원화의 절상, 이 부분에는 양면성이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원화의 절상, 지금 같은 상황인데 환율의 하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금융시장, 외화의 외국 유동성의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수출이 많은, 수출 지향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 입장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수입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 근데 지금 환율이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원화가 절상이 되게 되면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물가 하락에 대한 위험,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혹여나 찾아들 그럴 가능성,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원화의 급격한 절상은 오히려 환율 당국도 그렇고요, 통화 당국도 그렇고요, 물가 당국도 마찬가지. 결국은 금통위 입장에서는 부담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 금융시장, 우리 증권시장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가속화,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외국인들의 유입,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정해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그렇다라면 우리나라 연초 들어서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26조 원을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약 2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간 안에 다시금 외국인들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누적적으로 비중을 그동안 축소해왔던 업종, 종목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다시 빈 공간을 메꿔 나갈 것이다. 결국은 IT 대형주와 자동차주가 될 텐데 이 부분 결국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언택과 관련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성장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저포주, 경기민감주, 결국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받았던 시총 대형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아울러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배터리 데이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배터리 데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과 23일, 우리 시각으로는 23일 새벽 5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를 포함한 대형 기술주들의 방향을 좀 가늠할 만한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시나리오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배터리 데이가 사실상 테슬라의 지난 주말 4%의 상승을 만들어 놨었던 매우 중요한 주된 그 핵심 상승 동력이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데이가 의외로 테슬라가 주주총회를 연 이후에 바로 그 앨런 머슬런 에슬런 그 CEO가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요. 향후 성장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이번에 관심을 갖는 배터리 데이는 어찌 보면 신규 자동차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가 되고요. 하나는 구동 모터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구동 모터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죠. 근데 이번에는 배터리, 과연 얼마만큼 고밀도로, 얼마만큼 고성능의 배터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 방향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자체 생산을 할 것이냐, 합작으로 가게 될 것이냐. 자체 생산, 수직 계열화는 이미 상당 부분 만들어냈죠. 그렇게 되면서 신규 배터리를 채택하고 기존 배터리를 배제하고 신규 배터리를 채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개발 라인을 합작을 해서 만들어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네트워크에 대한 청사진을 얼마만큼 구체화하게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AI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랄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 소위 말하는 자동차 자체와 전반적인 교통 체계를 아우르게 되는 클라우드 센터를 지금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얼마만큼 더 확대시키고 투자를 얼마만큼 하게 될 것이고 구체화를 시키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크다. 근데 조금 더 지엽적으로 우리 시장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상당히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중국의 CATL과 합작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국내 LG 화학이랄지 그 국내 다른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향후 배제 가능성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테슬라가 LG와의 협업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면 LG화학 어마어마한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근데 아직 그 구체화된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니 시장에서는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LG화학,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의 CATL과 합작을 하거나 자체 개발하더라도 실질적인 기술력이 지금 이제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서 상당히 처지기 때문에 당장은 뭐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과 극으로 엇갈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일단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전기차 시장에서의 그 상징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가장 많은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LG화학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LG화학이 팽을 당하게 된다라면 이게 중장기적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저도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전망만, 시나리오만 있을 뿐이지 그 결과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투자 의견은 중도라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조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첨예한 배터리 데이, 우리 시장 내 2차 전지 만드는 대형
제조사들한테 그만큼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 이슈, 이벤트다라는 점 분명하게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장 개장 25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예, 시장을 바치고 있는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아직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죠.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치달을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면 두 가지 투척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는 차별화 전략, 그리고 소외주 경기 민감주로 다소간의 관심의 영역을 이동하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들은 3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PR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장 속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가치주 저퍼주들은 소위 말해서 바닥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